만 도민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용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꼬님 의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기업 유치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충북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부터 2022년 7기까지 12년 동안 청주,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에만 기업 유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유치가 미비한 제천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10여 년 넘게 지속된 기업 유치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져 결국은 인구 감소 지역, 즉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지역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2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때 도내 시군별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관련 특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김영환 도지사님, 황용호 의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충북의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충북 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연 대한민국인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김영환 지사님의 간절한 심정과 제천은 과연 충청북도인가? 도의 충북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며 충북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하여 김영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먼저 김영환 지사님, 도정 혁신을 위해서 첫걸음으로 집무실을 6평으로 축소하셨는데 지사님의 도정 운영 철학에 공감하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충북 도정 목표인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해주실 도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불균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2010년 민선 5기, 6기, 7기 시군별 투자협약 실적입니다. 충청북도가 총 실적이 약 108조입니다. 12년 동안. 시군별 투자협약 실적을 보면 1위가 청주 약 44조로 전체 대비 41%이고 음성, 진천, 충주가 합쳐서 약 46조로 42%, 4개 시군이 약 90조로 전체 대비 83%입니다. 이 반면에 나머지 7개 시군은 다 합쳐서 약 18조로 17% 뿐으로 이 4개 시군에만
지난 12년 동안 투자 유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7개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가 미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교통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백두대간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OC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유치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금 투자 유치가 24%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충청북도가 청주, 진천, 음성만을 가지고 이를테면 오성, 오창 또 진천, 음성만 가지고는 충청북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는 지금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몇몇 지역의 발전과 투자를 가지고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충청북도가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정확하게 도의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의심을 갖고 만든 사진입니다. 어디 있는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1907년도에 일제가 한반도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경부선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이 노선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갈 때 우리는 충청북도를 패싱하고 충청남도를 돌아간 것으로부터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수서에서 충주를 거쳐서 문경으로 가는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문경 세제가 뚫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산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갔다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돌아간 이 공회전이 무려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잠시만요. 이 지사님 교통이 결국은 우리의 그 저개발 지역의 투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싶은 열정은 알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는 기업 유치가 지금 12년 동안 7개 시군에 왜 이렇게 가장 미비했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지사님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우리 지사님이 접근성, SOC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미비했던 이유는 지난 민선 5기, 6기, 7기, 12년 동안 이런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10여 년 넘게 기업 유치가 불균형이 심각하게 되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미비한 시군 7개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 관련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2015년부터 경기도 낙후 지역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혜택을 주려고 조례 제정까지 하였는데 우리 충북도는 지난 12년 동안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어디는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해결책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우리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황용호 의장님과 함께 대정부 성명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
그 기업 유치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있고,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의 정확한 문제 지적, 저는 그래서 향후 민선 8기에는 기업 유치를 포함한 우리 충북 지역의 저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좀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환 지사님, 네,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우리 충북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2가지 정도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지금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의 그 질의를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북의 저개발, 저발전, 저투자의 지역에 대한 어포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 이것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 불균등이 해결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분양가를 인하해 줘야 되겠다. 이 지역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하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 공업용수를 먼저 지급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이 투자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대규모 투자 시에 도의 지원 비율을 지금 30%,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개발 지역에는 10%를 상향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여러 가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그 기업 유치가 그 미비한 이 시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분양가 인하, 강한 인센티브, 또 대규모 지원 시 이 도 보조금 비율을 10% 상향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본의원도 제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7개 시군의 교통망 확충 같은 거는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7개 시군에 특별히 증평을 제외한 그 6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이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또 요구드리고, 이 지금 기업 유치 관련돼서 불균형을 해소해야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이런 부분도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위해서는 불균형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과연 이 특별재정법이 충북만을 위해서 될까? 하지만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지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차별과 규제뿐이 없었던 충북에 아주 강한 불균형적인 지원을 저는 정부에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사님이 참고해서 좀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번째로 그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2번째로는 도시가스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충북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보급률이 청주가 84.8%이고요. 우리 괴산이 10.9%로 가장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 공급 시기나 전체 세대수 비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시군별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 부분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그 도비 지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충청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 공급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총 73억 원, 그래서 보조금을 시군에 지원하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도비 지원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그 사안이 가장 큰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재도 광역 단체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역 단체도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2018년 이후부터 보조금이 중단돼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오랜 정치 과정에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연불악에 배관을 공급하지 않고 도시가스사 회사들이 채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 쓰지 않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빗발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겪는 엄청난 그 도민들의 어려움, 이것은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도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보존해서 그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그 공약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열악한 도의 그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보전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려운 지역, 자연불악 이런 때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고려되고 있는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이 얼마나 실효를 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가 정책으로 앞으로 연구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보조금을 다시 해서 우리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사님이 지금 얘기해주신 그 LPG 소형 그 저장 탱크는 농촌에 지금 올해는 한 7개소 해갖고 한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데는 우리 지금 LPG 저장 탱크로 해서 저희가 그 농민이나 이런 분들의 가계 부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절감해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 에너지 복지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시군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비 보조금도 내년부터 바로 반영해서 우리 지사님이 시행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낙도오지 농촌 지역에 전기를 넣는 문제, 그리고 이런 오지 지역에 인터넷망을 개설하는 문제를 전기통신법에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넣어서 전 국민이 이것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KT나 또는 그 통신회사에 정부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농촌을 가라고 하고 귀농 귀촌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가스를 넣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전기나 물을 넣어주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겠지만 거의 유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도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그 국가 그 국토 균형 발전 그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또 그거를 근거로 한 우리 충북의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부터 지금 총 15년 동안 3단계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약 7천억이고 우리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이 저발전 지역으로 7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지금 15년 동안 총 한 7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기본 전략적인 사업들을 시군과 의논해서 5개년씩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한 3,8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략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입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뭐 마중물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썼습니다. 시군별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못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도 2007년도부터 15년 동안 나머지 7개 시군은 저발전 지역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왜 떨어지는 분석을 좀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지사님 좀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단양제천, 보은, 괴산, 영동, 옥천이 없는 충청북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이 울컥하셔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 12년 동안 제천에서 시의원 활동할 때 도에 균형발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우리 그 지사님의 심정을 제가 알 것 같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충북에 청년희망센터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문화, 교류, 복지, 취업,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설립된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운영비 약 7억 2천만 원, 도비 100%를 지원하고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희망센터는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점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나누고 청년들을 위한 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이런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서 설립은 시군에서 하지만 이런 운영비나 이런 뭐 사업비는 저는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보니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시군별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도심 지역보다 농촌에 있는 인구, 청년 인구들이 뭐 어려움을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외롭고 어렵고, 또한 인구 유출의 가장 큰 1위가 우리 청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전향적인 그 의지로 시군에도 우리 운영비를 좀 지원해야 된다, 매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의견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청주와 괴산에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센터의 실효성이 또 그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다른 지역에 더 지원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세명대학교 상생 캠퍼스 내에 청년센터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네. 있는데 비단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거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기구만 만들고 공간만 설치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예산의 낭비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실제로 제천 단양 지역에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청주에서 지금 2019년도에 설립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취창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점 공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쏠림 현상처럼 모든 게 청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에서 하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또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기관들 뭐 일례를 들면 우리 충북 뭐 청년 희망센터도 우리 충북에 하는데 꼭 청주에 먼저 했어야 되나? 저는 그런 거에서도 한번 접근을 좀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 예를 들어서 충북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그런 부분에 오셔서 전체적인 시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중 현상을 우리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군으로 뭐 공공기관이든지 뭐 아니면 생겨야 되는 앞으로의 유관기관 이런 것들은 좀 분산해서 좀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명 태어날 때마다 163%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금 이 지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인구를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 안에서 이렇게 큰 불균형이 있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얼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도는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비록 적지만 보은이 인구가 15만이 되는 지역이 3만으로 줄었습니다. 3만 9천인가로 줄었고 괴산이 10만이 넘던 것이 4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스를 넣어주고 또 무슨 청년센터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해서 크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아까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이 저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영동 옥천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쪽 영동 옥천 괴산 보은 증평 단양 제천이 이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진천까지 가는 길이지만 여기서부터 단양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 이런 도가 이런 SOC를 갖고 있고 이런 교통을 갖고 있는 가운데 도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의 감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을 넣고 하는 문제가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도가 유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균형 발전 문제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나 또는 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아주 절박한 문제이지 우리가 지금 잘하면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꽃잎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불평등, 불균형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하지 않고는 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지금 시군에 보면은 우리 충북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제정해달라는 촉구 현수막이 시군별로 걸려 있습니다.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고 집행기관 하나 되어서 우리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꼭 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또 앞장서고 같이 힘을 합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은 질의보다도 우리 제천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고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제천 약초 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천의 농가 인구가 약 18,000명으로 우리 전체 인구 대비 한 13% 농업에 종사합니다. 근데 한 70% 이상이 농가 소득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농입니다. 우리 사과와 약초 주산지인 제천은 2012년 15년부터 우리 그 발생한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서 320 농가 190 헥타르가 과수원에서 발생해서 우리 41% 재배 면적을 지금 그 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몇십 년 전부터 농업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천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도 산하기관 농업 연구소가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 연구소가 있고 호두 연구소가 있고 모든 연구소가 지금 충북 남부에 분산되어 있고 또 그 농업기술원 포함한 연구소가 산재해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연구소를 만들 바에는 제천 단양에 우리에 맞는 스마트팜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노지 농업이라 할지라도 이쪽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연구소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런 데다 돈을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에 맞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군마다 이것이 일억농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많은 지적 가운데 농촌이 이 낙후돼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농촌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사님과 우리 시하고 더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우리 과연 제천시에 필요한 게 지사님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 의원이 농민들과 수차례 상의한 연구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뿐인 균형 발전이 아닌 정말 민선 8기에서는 충북 균형 발전을 꿈꿔보고 기대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